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응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상권에 관해서 했죠. 그죠? 지역권과 지상권, 그리고 문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료 찾기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10분 영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 10분 영어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풀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이버 블로그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찾아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찾기 해서 우리가 적용기술사 네이버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들어가면 있고요. 그리고 본이론 자료는 과거에 서초 수도학원에 강의했을 때 시간표 안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 해놓은 곳에 있으면 다 있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 구독 누르시면은요 채널 보기 나와요. 구독 눌려 놓으면은 나중에 구독에 싹 돌려서 보면 채널 보기 위에 오른쪽에 뜨거든요. 그러면 그 채널 보기를 눌려서 보면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들이 쭉 떠요. 그러면 그 재생 목록들이 쭉 이렇게 그 차례로 쭉 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생 목록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잘 모르셔가지고 또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스마트 그로스 합니다. 자, 저때 그 21세기 스마트 시티 제가 문제를 냈죠. 다 같은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써셔도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술사 어떤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풀어내느냐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딱 이거다가 아니고, 스마트 시대에 이러면은 스마트 성장부터, 그러니까 스마트 그로스, 고밀도, 토지 이용,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내가 어떤 서술형, 근데 서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논술이란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용어도 우리가 어떤 논술의 개념입니다. 짧게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핵심만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뭐 영어고 논술은 논술이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어라는 것 자체는 그 단어의 핵심의 주 포인트가 뭐냐고요. 논술은 그 용어를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주 핵심을 가지고 네 생각을 주로 해서 풀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스마트 그로스 하면은 사실은 성장 관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로스에서 스마트 그로스가 아니고 이렇게 똑똑하게 성장한다가 아니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재와 완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도시는 어차피 성장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도시 성장 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도심 자체가 실제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성시가지, 전통교회, 그 다음 보존가치 높은 오픈 스페이스 전체 다 어떠한 개념으로 가져도 되고요. 도심도 가져도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에서 나왔거든요. 도시 성장 관리 기법입니다. 안에 뭐 통합된 토지 이용 기법이고 뭐 고밀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든 간에 우리가 실제로 수도권에 우리 도시화된 곳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스마트하게 성장 관리를 할 것인가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주 요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환경이 도심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보의 어떤 페데스트리안 정말에서 걸린 주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단위별로 우리가 도시 성장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중점입니다.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 이 보행자 중심이라는 것이 사실 걸린 주고 단위거든요. 걸린 주고 단위가 도보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 개념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외국의 개념인데 실제로 그래서 걸린 범위, 그래서 도보금에 관한 개념으로서 TOD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주 건접 유도
그 다음에 주민 참여가 우리가 실제로 근린지구 단위라는 것 자체가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서 동단위 늘 부딪히는 사람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동단위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한 아파트 저는 이제 푸르지오인데 푸르지오의 한 동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를 묶어서 어떤 근린지구의 단위로 보셔도 상관은 없겠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원체 아파트가 고밀화돼 있어가지고 약간 외국하고는 조금 다른 사례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그로스라는 것은 근린지구 단위이면서 도보권의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어버니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교통이 나오는데요. 트랜스포트죠. 자, 그러면서 자동차 위주 공간을요. 보행자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캘리포니아 어떤 건축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터 칼슘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것도 도시계획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피터 칼슘이 이렇게 제창한 건데요. 도시 회계 운동이죠. 뉴어버니즘이라는 것은 도시 원래는 어쨌든 뉴어버니즘은 도시 회귀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러면 캘리포니아 건축가 피터 컬숍에서 어떤 뉴어버니즘의 연계 수단을 뭐로 한다고요? 대중 중심의 체계로 한다라고 했죠. 자, 이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대중 중심의 체계, 물론 지하철도 대중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는 1993년도였습니다. 그죠? IT가 그렇게 발전하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IT를 접목한 교통체계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론이 과거의 이론을 지금 현대에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의 이론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죠. 이 당시 이론은 1993년도 이론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IT가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체계에서 도보권 중심, 자,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이웃끼리 여기 중심되어 있는 것은 주민 참여, 그 다음에 도보,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교통, 그 다음에 다양성. 자, 뭐하고 비슷하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죠? 그래서 20세기에는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 물론 21세기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류, 다양성,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은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름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이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기술사예요. 근데 뭐 그것을 그대로 모더니즘 어떨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떨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너무 지겹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그거는 말 그대로 외우는 거고 우리가 기술사가 해야 되는 것은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뉴어버니즘이라는 것은 도시 회계 운동이다. 자,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라는 것 정도만 알고 이것은 그러면 도시 그 어버니즘 뭐 때문에 일어났고 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피터 칼슘이 뭐 때문에 이야기했는가 그 시대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인간 살아가는 건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그로스 그 다음에 뉴어버니즘 하면서 뭐가 있나요? 이제 제가 문제 오늘 낼 것은 통합 국토 정책의 목표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그 이야기 해드렸어요. 자, 문제 3번이죠. 문제 3의 통합 국토 정책의 목표는 지금 이제 21세기 가면서 우리나라가 국토 통합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생태하고의 관계되는 거죠. 자, 이것도 환경하고 문제 관계되고요. 자, 이것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 위주 공간입니다. 자, 사람 위주를 떠나서 이번에는 환경하고 접목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앞에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정립을 해서 가장 포인트를 뭐로 잡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 답하고 맞춰보는 것이 제 답이 아니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생각했지?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점차 좁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제 생각은 이렇게 중심적으로 푸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의 답이 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대중교통하고 토지 이용 정책인데요.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과거에 왜 유럽의 어떤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